수학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모순되게도 수학 성적을 생각하지 않아야 수학 성적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수학 성적을 생각하지 않아야 수학 시험을 잘 본다는 뜻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예전 동영상에서 얘기해줬어요. 저는 이런 걸 추구합니다. 수학 시험 잘 보고 싶다고 수학을 잘하면 돼.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토익 시험 잘 보고 싶어? 토플 시험 잘 보고 싶어? 영어를 잘하면 돼.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수학 실력, 영어 실력 향상시키지 않고 이 실력 그대로 시험을 잘 보고 싶어.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계속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유로 얘기하면 스쿼트로 비유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은 빈봉, 남자 기준입니다. 남자 기준. 빈봉, 20kg짜리 빈봉을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으면 100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3학년은 40kg. 빈봉에다가 10kg 딱 달면 40kg이죠. 그거 이렇게 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으면 100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은 120kg을 들어야 돼요.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50kg이다. 그럼 100kg을 들어야 돼요. 내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럼 140kg을 들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은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들어야 2배를 들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어야 100점 맞는 거예요. 수능 만점 맞는 거예요. 수능 100점. 자, 자기 몸무게 한 배 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제가 헬스장 처음 가가지고 첫날에 그냥 내 몸무게 들더라고요. 내 몸무게. 이게 딱 해가지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더니 되던데? 자기 몸무게 한 배 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몸무게 2배를 들려면 자세가 좋아야 돼요. 스쿼트 자세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스쿼트 자세를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다칩니다. 다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수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몸무게 2배 어깨에 메고서는 앉을 수 있겠어요? 앉다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럼 다치는 거지. 혹은 앉았는데 허리 삐끗하거나 엉덩방아 찌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병신 돼서 운동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 포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자세를 익혀라. 정확한 자세를 익히면 네 몸무게 2배 들을 수 있어. 그냥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 연습하면 2배 들 수 있어요. 굳이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몸무게가 아니라 이 중량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한 자세로 1년, 2년 연습하면 자기 몸무게 2배 들 수 있어요. 만약에 2년 연습했는데 안 돼? 그러면 3년, 4년 연습하면 돼요. 5년 연습하면 돼. 시간은 충분히 많아요. 12년이나 돼. 12년 중에 4년을 자세 연습한다? 제가 봤을 땐 전혀 아깝잖아요. 12년 중에 9년을 자세 연습한다? 제가 봤을 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성적을 높이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위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익히지 못하고 수학 실력은 늘지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포자가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포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세를 정확히 익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세를 정확히 익힌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가 재밌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공부가 왜 재미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시험 공부는 재미없어요. 그건 나도 인정해. 시험 공부가 재미없다는 거. 하지만 공부는 재밌어요. 공부는 재밌습니다. 공부가 재밌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독서가 즐겁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독서가 재밌다. 독서가 즐겁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생들한테 보통 어른, 부모 혹은 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생한테 뭘 요구하냐면 좋은 책을 읽는 걸 요구해요. 위인전 읽어라, 고전문학 읽어라 이런 식으로 좋은 책을 읽는 걸 요구해요. 근데 내가 읽기 싫은 책을 읽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누군가가 야, 이 동영상 봐라고 링크 보내주는 거 제대로 봐요? 그런 건 안 보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재미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봐야 재밌어요. 마찬가지예요. 책도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봐야 재밌어요. 내가 보고 싶은 공부를 해야 재밌어요. 그래야 잘 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그거 있죠. 과학 학습 만화. 뭐 40권이었던가 50권이었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과학 학습 만화가 우리 집에 두 질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한 질이 있었죠. 한 질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틈나는 대로 읽었어요. 틈나는 대로 막 읽어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니까 내용을 다 읽어서 내가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런 책 나 한 질만 더 사주세요 해가지고 한 질을 더 샀어요. 그렇게 해서 두 질을 읽었죠. 과학학습 만화 그 두 질을 읽었는데, 그거 두 질 읽으니까 중학교 수학 하나도 안 어렵던데? 아니, 중학교 과학 하나도 안 어렵던데? 고등학교 과학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과학학습 만화를 본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재밌었던 거야. 나는 독서가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걸 봤어요. 누가 그거 시키지 않아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책을 읽잖아요. 그래도 그냥 읽으라고 하세요.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을 권합니다. PDF 파일이 아니라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은 그냥 뭐든지 보라고 하세요.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상관없이 그냥 읽고 싶은 책 읽으라고 하세요. 만약에 로마 역사에 관심이 있어, 그럼 로마 역사 읽으라고 해요. 그 로마 역사 그 시험 문제도 나중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그거 왜 공부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로마 역사 읽으라고 해요. 만약에 고려시대 역사에 관심이 있어, 그럼 고려시대 역사 읽으라고 그래요. 위인전 읽기를 좋아한다면 위인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인전 읽기 싫어하는 거 그거 뭐하러 읽으라고 그래? 그거 읽지 말라고 그래요. 전래동화? 그런 거 읽기 싫어하면 읽지 말라고 그래요. 읽고 싶으면 읽으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책을 사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서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가 읽고 싶은 책이 뭐냐? 나 이 책 읽고 싶어요. 그래, 읽으라고 그래.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있는데 얼마나 재밌어. 그렇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가 재밌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습관을 들여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공부는 내가 책으로 하는 거다. 공부는 내가 책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가 재밌고 독서가 즐겁다는 느낌을 받아야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할만해져요. 안 그러면 초등학교 때 나 공부 재미없는데, 나 책 읽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 학교 선생님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독후감 쓰라고 해서 억지로 읽었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재밌겠냐고요. 그래서 기본 자세입니다. 스쿼트의 기본 자세, 공부의 기본 자세.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독서가 즐겁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얘기하면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 꼼꼼한 풀이. 풀이를 대충 적으면 안 돼. 꼼꼼하게 적으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외운다고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외운다고 하면 당연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쓰면 말이 돼요? 이걸 누가 읽어? 어떻게 읽어? 근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가만히 보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풀고 중학생도 이렇게 풀고 고등학생도 이렇게 풀어요. 절대 이렇게 풀지 마라. 이렇게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어라 라고 해도 애들이 이걸 못 바꿔. 초등학교 때 습관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걸 못 바꿔. 그래서 습관이 안 잡혀있는 초등학교 때 이걸 시켜야 돼요. 꼼꼼한 풀이를 시켜야 돼. 자, 강조합니다. 선행? 필요 없어. 심화? 필요 없어요. 뭐냐면 네가 풀 수 있는 문제의 풀이를 꼼꼼하게 적어라. 이걸 연습시켜야 돼요. 그럼 꼼꼼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예제 혹은 해설. 예제에 적혀있는 풀이를 그대로 흉내내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적을 수는 없지만,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적는 걸 목표로 꼼꼼한 풀이, 그리고 해설에 있는 풀이 그대로 흉내내서 적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꼼꼼한 풀이를 초등학교 때 못 익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은 애들 가르쳐 봤는데
이거 나중에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걸 바꾼다고 꼼꼼한 풀이 못 바꿔요. 정말 힘들어. 내가 학생들하고 엄청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꼼꼼한 풀이 적는다고 더 못 바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공부가 재밌다. 독서가 즐겁다. 그리고 수학 문제는 풀이를 꼼꼼하게 적어라. 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내용이 똑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의, 정리, 증명을 익혀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증명을 익히긴 익히는데 초등학교 증명과 중고등학교의 증명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걸 증명할 때 초등학교는 경험으로 증명해요. 이거 오려 붙여봐. 오려 붙이면 180도 되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는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는 논리로 증명해요. 경험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래서 초등학교의 증명 방법과 중고등학교의 증명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논리로 증명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이 논리로 증명하는 방법을 익혀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논리가 생겨요. 이 논리로 증명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논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딱 만나면 그냥 턱 막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해. 그리고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정의하고 정리 매우 중요해요. 이걸 내가 왜 그렇게 강조하나 싶겠지만 제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정의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서 왜 정의와 정리가 중요한지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겁내 빨리 푸는 예제를 제가 몇 개 올렸어요. 그건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리도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정의, 정리, 증명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꼼꼼한 풀이. 꼼꼼한 풀이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꼼꼼한 풀이. 고등학교 수능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풀이가 그냥 뭐 짧은 건 짧지만 풀이가 긴 거. 수능 29번, 30번 같은 풀이가 긴 거는 막 풀이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런 풀이를 적으려면 평소에 꼼꼼한 풀이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꼼꼼한 풀이를 못 적으면 그런 어려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평소에 풀이를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꼭 해야 하고, 역시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예제에 있는 풀이 그대로 흉내내서 적어라. 해설에 있는 풀이 그대로 흉내내서 적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적는 걸 목표로 꼼꼼하게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잘 풀려요. 자, 그리고 제가 수학 성적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은 몸무게를 매일 재. 내가 오늘 몸무게 쟀나? 이 얘기잖아요, 지금. 성적. 내가 지금 수학 성적이 얼마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몸무게를 엄청 재. 당연히 다이어트 하려면 몸무게를 재야죠. 근데 이 몸무게 하루하루 변하는 그 몸무게, 오늘은 쪘네, 오늘은 빠졌네, 이런 거로 일희일비를 해.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냐, 성공을 못하냐는 매일 몸무게를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해.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 내가 하루에 어떤 루틴을 짜고, 그래, 오늘 밥은 어떻게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루틴을 짜고, 이 생활 습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다이어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매일 몸무게를 재는 것은 다이어트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 내가 수능 봐서 수능 100점 맞는 것은 내가 요런 것을 얼마나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오늘 시험 봤는데 80점 맞았어. 내일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어.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절대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험을 대충 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수학 시험이 몇 점 올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무게는 내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루틴을 얼마나 착실하게 수행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몸무게가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이게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어제보다 2% 올랐구나. 야, 상한가 맞았어. 30% 올랐어. 하한가 맞았네. 어제보다 3% 떨어졌네.
이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거 단타를 할 거냐, 아니면 워렌 버핏처럼 장기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주식을 사느냐랑 관련이 있는 거지, 차트가 올라가네? 주식가가 올라가네? 주가가 내려가네?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가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워렌 버핏처럼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관련되어 있지, 이게 순간순간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관련이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어느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든지. 공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떤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성장하는 그 수치는 지금까지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것에 의한 결과물인 거지. 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면 오히려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실력 향상이 안 돼요. 실력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순된 표현이죠.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수학 성적에 연연하지 말아라. 정말 모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기초적인 능력, 기초적인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